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극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또한 독후 활동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극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자면 연극은 배우가 무대 위에서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대사와 동작을 통해서 관객에게 보이는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자, 연극에는 다음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작 과정상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표현교육, 정서교육, 지식교육으로서의 가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많은 분들이 교육에 연극을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교육연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육연극은 무엇인가 정리를 해볼 텐데 첫 번째,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공연하는 연극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두 번째는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본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을 했을 때 교육연극은 결국 학습자들의 모방성, 활동성, 유의성, 통합성 이런 것들은 연극의 본질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들의 본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네요.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맥락이어서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체, 즉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수학을 위한 교육연극 또는 과학을 위한 교육연극 혹은 토론연극 이런 것들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수학이나 과학의 원리, 공식,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연극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토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뭐 이를테면 일종의 모의 재판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토론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극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이 교육 연극에 대한 적용 그리고 나름의 가치 효과에 대한 측면인데 교육 연극은 비판적인 사고와 추론적인 사고 또 논리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 등 사고력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실제로 연기를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접근 그러면 결국에는 해결 방안을 직접 모색도 하고 또한 내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고력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연극, 교육연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연극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방안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 몇 가지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몸을 활용하는 놀이,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를테면 거울놀이 이미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한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게 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걸 따라하는 방식의 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농장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실제 동화도 있고 그리고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올려 보시면 어떤 동물의 특성을 악기로 연주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음악 등등을 듣고 혹은 특정한 동물의 명칭을 듣고 바로 내가 그것을 마치 그 동물인 양 표현을 해보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 그림책으로 얘기를 든다면 고양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이 있죠. 그 책은 실제로 고양이의 이 몸의 움직임을 아이들이 따라하는 그런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동물을 제시해주면 그 움직임 등을 몸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몸을 활용하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절,
같은 능력들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레크레이션 활동의 종류를 담아 놓았는데 실제로 레크레이션에서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MT를 갔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게임들, 놀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교육 연극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레크레이션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손님 모셔오기인데 실제로 저도 이 두 활동을 특히 초반에 첫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독서 지도를 할 때 아이들과 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또 서로 접촉 등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두 게임 놀이를 활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전래놀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측면인데 이미 역시 어릴 때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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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놀이 생각나시죠? 네, 바로 이제 그 놀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치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은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각각 서로의 진을 지키거나 상대의 진을 뺏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전략 게임인데 역시 서로 협력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가운데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학 활용인데요. 이번에는 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림책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시를 활용하는 것 앞서 제가 몸 활용에 대한 거를 이야기 드렸는데 시를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장면들을 내가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그림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7마리 눈먼 생쥐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 안에 확실한 배역들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요일별로 색깔이 다른 7마리의 생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책은 바로 연극 대본으로 만들어서 이 등장인물들을 구분 짓는 명찰 등등만 있으면 연극으로 바로 바꿔서 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학을 활용해서도 교육 연극, 연극 놀이 등등을 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 되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교육 연극을 적용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준비물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준비와 공간 등등이 힘들어서 적용을 못하거나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방금 이야기 드린 것들을 그래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활동들이 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일단 연극은 내가 직접 몸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들 또 청소년들의 신체 에너지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직접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힘든 점들을 다 극복을 하고 적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감사합니다.